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이번에도 BUSD 최신 업데이트 소식과 그 외 알트코인 코인 스케줄 일정 등등 여러가지 또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BUSD 동향은 계속해서 지난 6일간 17.7% 유통량이 감소를 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CNBC에서도 SEC 팍소스 기소 시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CNBC 측에서 왜 이제 USDC와 테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제 기소를 해서 유리한 판도로 가게 된다고 하면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SEC의 상품 등록을 하게끔 유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도 있겠지만요. 글쎄요. 이게 원래 시발점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BUSD가 BSC 비중의 30%에 따른 브릿지 영향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각 스테이블 코인별 브릿지를 통해서 서드파티에 연결된 비중이 테더 6.4, USDC 8.24, BUSD가 거의 30%의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요런 원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가장 많은 게 BUSD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황이 다 동일시하게 테더와 USDC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해도 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뭐 거래소 비중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바이낸스만 곤란해지는 것이지 나머지 쪽은 그렇게 타격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는 효과는 약간의 겁을 주기 위한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다 라고 보는 게 전 맞아요. 만약에 이게 일시적으로 공포감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공포감이 영속성 있게 많이 줄 정도로 파급력이 크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 웨이브 CEO가 웨이브 생태계 재편성 중 파워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파워 토큰이 필요하고요. 파워 토큰으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웨이브 체인상에 웨이브를 직접 보유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웨이브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척도도 좀 들어가져 있는 코인의 설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인마켓캡에서 웨이브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이런 뭐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클레이튼 재단의 로드맵, 클레이 토큰에 따른 가장 큰 로드맵 일정도 곧 공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많은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이제 GMT라는 에어드랍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영향성으로 또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에 24시간 W 이더, 매틱, 링크, 커브, 유니스합, WBTC 등등등 이렇게 이제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윙클보스 형제가 다음 암호화폐 상승장은 아시아 시장으로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거래소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다 직결화가 될 거고 그 시장에 따른 활성화가 아무래도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아비트럼에 따른 덱스 거래량 추이가 생각보다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트럼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레이어2의 네트워크로 이제 이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많이 쓰는데 최근 동향은 이제 레이어 수압 부분도 요즘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레이어 2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일각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와 급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급증이라고 표기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냥 회복 추이를 보여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선물 상품 일일 평균 거래량이 23년도 13% 증가했고 선물 거래가 대부분 급증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이라고 1월 일일 평균 거래량이 12월보다 32%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1%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을 보게 된다고 하면요. 자, 2월 20일 기준점으로 뭐 바운스 V3 출시, 그 다음에 21일 어나운스 예고, 그 다음에 22일 업비트 서버 점검, 그 다음에 하바 바이비 상장, 24일 이더 덴버 페스티벌이 있는데 24일 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에서 NFT 또 파리에서 또 가장 큰 행사를 또 한다라고 하니까 그 NFT 쪽에 어떠한 이야기가 또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스마트폰 4가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20일부터 26일까지, 27일부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그 다음에 3월에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그 다음으로 플레이어 에어드랍 첫 번째 분배도 3월 17일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있고 3월 28일 솔라나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31일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의 연장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이오스 EVM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잘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분에 따른 영향성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이 내용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번에 1월 가계신용 지불 카드 이용 급증 내용을 보았는데요. 1월달이 가장 따뜻한 날씨였고 연휴 이후 세일을 기다린 소비자들이 이번에 좀 많이 소비를 했다. 그리고 또 사회보장지원금이라는 게 이번에 좀 들어왔고 최저임금 인상이 좀 적용이 됐고 강력한 고용도 어느 정도 해주었으며 그리고 1월달에 자산시장 반등 요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용이 급증을 보여주었다. 근데 이게 제가 봐도 1월과 2월달까지만 급증을 보여주고 그 뒤부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여러가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자, 보게 되면 대부분 신용카드에 있는 대출 규모가 좀 반등이 크게 나왔고요. 연령대별로도 어떻게 보면 20대에서 30대 층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납률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 B꿈 올라왔는데 이것도 한번 B꿈 올라오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대감이 점점점 나오고 소비에 따른 위축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건 바이든 시에 있는 또 나에 따른 실적을 또 발표하는 비중이 이제 올해 5월달 또는 6월달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3월달에 뭐 0.5%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뭐 그런 영향성으로 또 뭐 작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냥 가늘고 길게 0.25씩 쪼개가지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뭐 이래나 저래나 6월달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6월달까지 어떤 포지션으로 계속 연준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위험자산에 따른 평가 추이는 계속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이 내용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에 잃는 것이고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 것이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것이고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이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제가 뭐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본인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변화가 안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포기하지
때문에 고통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무언가에 있는 대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있었을 때도 잘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내 정신을 어떻게 또 케어할 줄 아는 방식도 터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위기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꼭 코인의 투자 부분만 보지는 마시고요. 전반적인 인생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자신감과 용기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관점으로도 또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달에 있는 비중에 그렇게 수익성 측면이 그렇게 결코 좋았던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매한 위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이 나왔던 달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비트코인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낸스가 수직 계열화 되어져 있어서 뭐 타격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뭐 FTX 사태만큼 커질 만한 그런 배경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이낸스가 그걸 다 독점적 체계로 구성화가 되면 새로운 진입자들이 1등이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흔들기 부분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견제 대상자를 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뭐 블로그에다가도 또 글을 쓰기도 하겠지만 견제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자, 여기에서 거래소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가 일단 견제 대상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EDXM이라는 월가 거래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견제 대상자는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테더사나 USDC 쪽이 좀 견제 대상자가 되겠죠. 요즘에 개나 소나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정리하는 수순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체제에서 BUSD가 더욱더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이해적 관계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은 맞지만 이 국가적 이해관계도에서 내가 조금 더 우월적 위치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 금융시장에 있는 패권의 일부분에 있는 자산이 여기서 내가 파워를 또 쟁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건 또 다른 무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요구하는 싱가포르 달러나 나머지 아시아 쪽에 있는 좀 유럽 달러나 이런 쪽에 있는 거를 좀 더 많이 땡겨서 혼합에 있는 좀 자산군으로 좀 변화되는 꿈을 좀 갖고 있지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나왔을 때 코인이 지금에 있는 가격대를 유지했던 이유도 대부분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 기반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국에 있는 통화 가치에 있는 훼손이 매 시간마다 훼손해 있는 가치가 계속해서 리얼타임으로 적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달러가 굳건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코인에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에서 많이 인출이 안 됐고 방어했던 역할로도 충분히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이 생각보다는 덜 빠졌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또 근거 중에 하나라고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부분이고, 바이낸스가 이건 본인이 이제 겪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 이제는 천천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코인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모델링인지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